자, 한국사 위정척사 운동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앞에 영상을 좀 찍다가 다시 좀 찍느라고 필기가 조금 돼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필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위정척사 운동이란 걸 할 건데 얘들아,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거는 그 정의로운 것을 지키고 그리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이런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정의로운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것, 그 조선의 전통적인 것, 유교 문화를 수호하고 그리고 사악한 것, 서양의 것, 일본의 침략, 이런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위정척사 운동 공부를 할 때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나눠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1860년대는 우리나라가 병인양요가 터졌을 때죠. 병인양요, 뭐 신미양요 이런 거 터졌을 때 아예 나라의 문을 열지 말자, 끝까지 잠그고 싸우자, 통상을 반대합니다. 이항로라는 사람이 대표 인물이고 척화주전론, 척합이라고 했었잖아. 흥선대원이 세웠던 비석을 그거와 그리고 전쟁을 하자, 척화주전론을 외쳤습니다. 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항구를 열게 되거든. 부산, 인천, 원산 세 개 항구를 개항을 하는데 그 개항을 반대했고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 흥선대원군 하야상수 올렸던 그 최익현 맞아요. 최익현이 중심이 돼서 일본이나 서양이나 같은 놈들이다, 외양일체로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1870년대 외양일체론,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하면은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1880년대는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 이게 유포가 돼요.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되고, 이 조선 책략 앞에서 했었어. 조미수호 통상 초약 맺는 배경이라고 됐죠. 미국과 통상 시도가 있어. 아직 조미수호 통상 맺기 직전에 조선 책략 유포되고 나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자. 이거 안 된다. 개화 정책을 반대합니다. 개화 반대. 영남에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개화를 반대하면서 이만손, 영남 지역의 그 경남 지역에 지금의 경상도 그 지역의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서로 만인소라는 걸 올려요. 서명이야, 서명해가지고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글 써가지고 반대하는 운동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1890년대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을미사변, 그리고 을사늑양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면서 여기는 의병항쟁이 시작되는 시기야. 여기는 그래서 황은지 선생님이랑 했지.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1890년대 이후로 1900년대 넘어가면서 60, 70, 80 각각의 특징들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세요. 이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는 유교적 전통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개화 정책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성을 간파한 거야. 얘네들이 와서 결국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나 자주적으로나 이렇게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 침략성을 간파를 한 거고, 반외세 반침략 운동이죠. 반외세 반침략 운동이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딱 봐도 우리나라가 시행하려고 했던 개화정책 추진에 걸림돌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뒤처지고 있는데 당시 국제적인 흐름에
근데 이들의 이런 그 활동으로 인해서 개화 정책이 더더욱 늦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모군란 1882년이에요. 이모군란이라는 거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된 거지. 이 배경은 앞에 얘기했지. 그 별기군이라는 새로운 군대가 생겼다고.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월급도 똑바로 안 주고 뭐 개화 정책을 한답시고 별기군 만들어가지고 걔네들만 특별 대우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 자, 이런 게 생기면서 하층민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좀 써놓자. 이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때 당시에 그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이고 하나만 더 쓰자. 하층민의 생활고 어려운 생활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월급을 한 1년 넘게 안 줬어. 99인들한테. 그래서 99인들이 막 불만이 터질라 그래. 그때 뭐라 하느냐? 저쪽 지방에서 세금이 거치면은 내가 돈 말고 쌀로 월급을 주겠다. 쌀 받아가라. 그래서 세금선이 올라왔습니다. 세금 배가. 그래서 월급을 이제 주기로 날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월급을 주는데 무게를 늘리려고 쌀하고 모래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준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쌀로만 줘야 되는데 월급을 이거를 갖다가 무게만 맞춰서 쌀하고 모래를 섞어서 줘버린 겁니다. 그러자 구식군인들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이에요. 이모년의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죠. 이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자, 대원군이 아직 살아있죠. 구식군인들에게는 개화 정책을 반대했던 흥선대원군이 영웅인 거야. 자기들이 차별받지 않았던 그 과거가 좋았던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고종 역시도 왕도 자기 아버지를 밀어냈었잖아. 고종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데 흥선대원군에게 이 수습을 맡깁니다. 흥선대원군은 집권을 해가지고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였던 통리기무하문.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여기 개화 정책의 통리기무하문과 별기군, 그리고 별기군을 폐지합니다. 이 개화 정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구가 통리기무하문하고 별기군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그래. 흥선대원군은 뭐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 항상 과거를 좋아하고 조선 전기로 돌아가려 그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 통리기무하문 대신 다시 의정부 체제로 하려고 별기군 대신 구식군인들을 대우해주면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지. 시대 흐름을 읽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때 흥선대원군의 그 반대 세력이었던 명성황후는 도망을 갔었어요. 구식군인들이 명성황후 죽이려고 난리가 났었거든. 명성황후의 그 민씨 일파들. 민씨 일파가 개화 정책 출신이었잖아. 거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니까. 자, 그렇게 되자 이 민씨 일파는 도망을 간 상태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느냐? 청나라에다가 구원군을 요청합니다. 청나라는 안 그래도 지금 조선에서 일본의 입김이 강해져가지고 불안한 상태야. 일본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 조선 땅에서. 그래서 청나라는 좀 불안한 상태였는데 조선에서 마침 군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좋다고 군대를 파견을 했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와서 조선의 흥선대원군을 납치해버립니다. 지네 나라로 끌고 가버려요. 자, 그러면서 이모군란은 결국 진압됩니다. 실패로 끝난 거죠, 이렇게. 이모군란의 그 결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제물포 조약이라는 거를 맺어요. 제물포 조약이란 거는 군란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제물포 조약에서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일본 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 병력을 조선에 주둔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 이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됐어요. 그리고 청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잡으려고 해. 임오군란 이후에 이제 조선 땅에서 청나라가 일본보다 더 강한 걸 보여줘야 돼. 조선하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거를 체결합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여기서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조선에다가 고문을 파견하고, 외교 이런 정치의 그 참모 같은 거를 파견을 하고, 지네랑 친한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게 교과서에 지금 없는데 내지 통상권이라는 게 허용이 돼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 무역은 개항장에서만 했거든. 그러니까 인천, 원산, 부산 이 세 개에서만 무역이 가능했고, 일본인들이 뭐 내륙으로 들어와서 무역은 못했어요, 교역을. 근데 청나라는 일본보다 앞서고 싶으니까 아예 내륙까지 들어와서 통상을 하겠다. 우리가 무역하게 허락해달라. 청나라 상인들의 진출을 내지 통상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또 허락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한 번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임오군란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